네, 안녕하세요. 자마린 국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마린 하구만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그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명색이 어, 자마린 개발자인데 영상조차도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리게 되었고요. 마우이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마린 영상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커뮤니티가 저희가 있어요. 요 지금 87명의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뭐 잠수이신 분들도 좀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겠다고 했고 6월 27일 6월 17일까지 제가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9시에 저기 펜션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잘 시간을 넘겼네요. 넘겼지만 올린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올려야겠죠. 네. 어쨌든 예, 잡설은 길었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자마린 폼즈 앱에다가 인증을 구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간단한 인증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는 파이어베이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고요. 자, 요 페이지는 제가 그 유튜브 링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슬러그의 파이어베이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사이트도 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켜놨어요. 자, 요거는 저는 이제 윈도우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프리뷰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프리뷰 버전을 사용하냐면 마우이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영상을 뭐 1년 후, 6개월 후 뭐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그때는 프리뷰가 아니어도 잘 되게 될 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리뷰를 안 쓰고 정식 버전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 마우이 때문에 프리뷰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솔루션용 패키지 관리에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을 이제 각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저는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냥 이대로 설치하기 누르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팝업을 뜰 수도 있어요. 자마린이 처음이시면 이 팝업을 뭐 뜨고 왜 지금 여기서 OK를 눌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냥 이 애를 설치하기 위한 다른 뭐 라이브러리도 추가하겠다는 소리니까 그냥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GitHub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이 플러그인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iOS와 안드로이드 설정 방법이 다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S부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있죠. 예, iOS 프로젝트에다가 구글 서비스.info pdst 파일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는데 추가했을 때 빌드 액션을 번들 리소스로 포함을 해줘라 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구글 서비스 인포 pdst를 어떻게 가져올 거죠? 네, 파이어베이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도 뒤에 뭐가 붙기 때문에 고유한 키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졸려서 그래요. 1시 45분이고요. 저는 오늘 펜션을 가야 되니까요. 자, 리소스를 만들게 되면서
아마도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은 뭐 지역을 선택하라고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의지 한국인이니까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상태가 전환이 되면서 앱에다가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해 달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iOS에다가 제이슨 파일을 추가해가지고 식별자들을 인식을 해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뭐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어드민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넷 개발자잖아요. 단넷 코어로 되어 있는 API 서비스에다가 어드민 SDK를 쓸 수 있는 JSON 파일을 포함시키시고 걔를 이니셜라이즈를 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인증 과정 필요 없이 사용자의 아이디나 뭐 이메일, 패스워드 등등등 아이디는 못 바꾸네요. 그런 것들을 UID나 뭐 ID 토큰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iOS를 하기로 했으니까 iOS로 들어와 볼게요. 여기서 iOS를 추가하고요. 애플 번들 아이디를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는 info.pdst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이름은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릴 때 써야 되는 고유한 키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잘 작성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우리가 올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디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마 제이슨 파일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iOS니까 pdst 파일이 튀어나옵니다. 얘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네. 제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과거의 잔재들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니다. iOS 세팅하던 것부터 마저 하죠. 자, 요거 받은 거를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 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번들 빌드 액션을 번들 리소스라는 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딜리게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iOS에 뭐라고 하죠? 앱 딜리게이트 CS 파일에다가 얘를 추가하래요. 추가하면 되죠. 추가하면 되고요. iOS는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안드로이드는 구글 서비스.json 파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게 프로퍼티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의 고유 식별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는 여기가 대문자였는데 얘는 소문자죠. 뭐 어쨌든 크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는 좀 스토어에 배포할 때라던가 디버거 테스트할 때는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얘는 우리가 킬스토어 파일을 만들게 되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지금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서비스.json이 튀어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죠? 구글 서비스.json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얘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넣고요. 자, 얘를 빌드 액션을 바꿔주려고 봤더니 없어요. 뭐가 없냐? 보시면 구글 서비스 제이슨이라는 걸로 빌드 액션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달래요. 얘를 추가한 다음에 업로드 하시고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아까 밑에 뭐 종속성 모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할 때는 업로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 서비스에서 다시 보니까 구글 서비스 제이슨으로 바뀌었죠.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를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뭐 타겟 프레임워크를 뭐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2022쯤 되면은 안드로이드 이하 버전에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슈 GitHub 이슈에 가면은 얘 말고 다른 걸 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쓰도록 합시다. 자, 얘를 추가하고 보면은 번들이 에러 날 거예요. 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자, 인증하는 쪽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회원을 가입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메일과 패스워드. 커스텀 토큰이라고 해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메일, 뭐 핸드폰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키값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다가 올릴게요. 왜냐면은 걔는 어드민 SDK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한번 걔는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일로 아이고 별걸 다 만들어 놨네요. 그래요. 만든 거 아까 찍어 놓은 거니까 소스 코드는 제가 활용하는 걸로 하시죠. 자, 요거를 하는 애를 제가 아까 영상을 만들면서 요걸로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크로스파이어 베이스 커런트 인스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아, 이것조차도 제가 해놨네 아까.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서 막 손이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아까 iOS 때문에 언리로드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다시 얘를 돌리게 되면은 뜰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아, 그리고 뭐 이거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분이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떴죠. 보면은 자,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에러가 안 뜬 거 보면. 그리고 유저를 눌러 보니까 이 정보대로 지금 들어왔네요. UID라는 거 아까 못 봤던 거가 있고요. 이메일이 생성되어 있고 뭐 디스플레이 네임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그러면 실제로 생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가서 볼게요. 잘 들어왔네요. 우리는 요 정보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회원을 구분할 수도 있고 얘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으면 로그인도 당연히 해봐야겠죠? 다시 아까 만들어 놓기 잘했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로그인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로그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로그인을 하는데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토큰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뭔가 문제가 돼서 다시 로그인하는 과정일 때가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보를 뭐 스퀘어 스토리지에다가 넣어서 뭘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따로 어디다가 뺐다가 얘 아이디 값을 불러와서 뭘 해야겠다,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디 갔나?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하고 돌리게 되면은 아까 사인인을 했을 때 당시의 정보가 여기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바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별도로 뭐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별도로 지정해 준 게 없죠? 없는데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인은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을 당시의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고객이 앱을 쓸 수도 있고 뭐 태블릿이나 다른 핸드폰에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변경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서버나 아니면 어떤 토큰 만료 등에 의해서 이 정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돼도 얘의 정보는 살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회원 정보가 끊어져던 뭐 이름이 바뀌던 뭘 바뀌던 얘는 그 당시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볼 수도 있고 변경을 했는데도 엉뚱한 데이터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하고 토큰을 발급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큰을 발급하는 방법, 아니 토큰을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ID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줬지? 네. 자, ID 토큰이라는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유저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UID, 이 고유 키는 이거고 뭐 폰번호는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ID 토큰이라는 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정보가 아이고 이런 정보가 뜹니다. 토큰은 이거래요. 그리고 권한은 이렇게 권한이라고 하기는 뭐고 기본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권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드민 SDK에서는 이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회원 가입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무슨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커스텀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입할 때는 딱 요 10개 정도가 생성이 될 거고요. 대충 그렇죠. 뭐 다른 로그인 방식도 있을 테니까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10개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드민에서 얘를 업데이트를 쳐서 뭔가를 갖고 오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슈 타임은 뭐 그냥 로그인하고 뭐 이랬을 때 처음에 찍히는 시간이고 만료 시간이 여기 찍힙니다. 근데 이 시간을 그대로 데이트 타임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UTC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9시간이 더 뒤잖아요. 근데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고 뭐 무슨 사람이고 핸드폰 시간하고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틱스를 사용해서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빼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간을 빼서 얘가 만약에 만료 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토큰을 재발급하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토큰을 재발급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앱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버에 있는 API랑 통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겨줄 거 아니잖아요. 그때 아이디 토큰을 넘겨주거나 뭐 UID를 넘겨줘야 되는데 UID를 넘겨주는 행동은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UID는 맞출 수 있거든요. 난수를 막 넣어서 대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큰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 토큰 정보를 가져와서 보낼 수가 있고요. 토큰을 이제 우리는 지금 ID 토큰 리절트라는 걸 갖고 왔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낼 때는 get 토큰 ID 어싱크라는 걸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토큰 요 정보만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ID 토큰 리졸트를 갖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true가 있고 false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토큰이 만료됐거나 했을 때 강제로 재발급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큰을 재발급 안 하게 되면은 뭐 당장은 커런트 유저가 뭔가 데이터를 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서버 쪽에서 리버크 그러니까 이제 뭐 만료 처리를 시켜버렸거나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걸로 그냥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결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로직을 만드신 다음에 이 트루 펄스를 주면서 토큰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토큰을 새로 갖고 오게 되면은 요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찍어 놓은 걸 좀 잠깐 볼게요. 아까는 이제 이 만료 시간이 이 틱으로만 봤을 때는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새로 이 투루로 바꿔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료 시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저 프로필을 먼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임의로 사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 사진을 불러볼게요. 테슬라 주가 좀 올려달라고.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든 이 계정은 디스플레이 네임이 후그마스터고요.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사진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줘서 업데이트를 칠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왠지는 제가 돌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일론 머스크와 사진 경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이 핸드폰에 깔려 있는 정보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더니 다시 보니까 여기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 뭐시기 뭐 같은 거니까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진 경로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리로드는 이 업데이트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변경이 되지만 뭐 다른 앱에서 이름을 바꿨거나 사진을 바꿨거나 뭐 다양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도 그렇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해하면서 바뀌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요 사용자 정보가 갱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자, 대막의 라스트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보자. MVVM을 쓰면 좋죠. 하지만 MVVM 쓰진 않을게요. 우리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 이미지에다가 포토라고 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줘서 아까 우리 디스플레이 네임을 줬잖아요. 네임 주고 레이블 주고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줘야겠죠.
크로스 파이어스에다가 커런트 인스턴스 커런트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데 보자. 유저 이렇게 주고 얘는 불러왔겠죠 당연히 아까 로그인 했으니까. 그 다음에 포토라고 줄 것 같은데 소스에다가 유저의 포토 URL을 넣고요. 그 다음에 lb 네임에다가 유저 디스플레이 네임 lb 이메일 텍스트에다가 유저 이메일. 물론 네 아시겠지만 뭐 나왔을 때라던가 뭐 그때 넣는 게 맞죠. 그냥 저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예전에 단넷 커뮤니티 뭐 훈수단넷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항상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러온 게 되겠죠? 요거는 2022 그 프리뷰에 추가가 된 건데 뭐 그전에도 됐겠지만 화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19, 2018, 2018이래. 이전 버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가 다시 또 추가를 해줬더라고. 자, 여기서 뭐 가운데 정리 한 번씩 해주고 얘도 이거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거겠죠. 아이고 잘못 줬네. 뭐 어쨌든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로그인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아까 이 커런트 유저가 로그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강제로 뭐 풀려버리거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널이 됩니다. 널이 아니면 뭐 메인으로 보내고 아니면 메인 페이지 시작 페이지를 로그인 페이지로 바꿔서 처리를 해준다던가 해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아이디 토큰을 해가지고 이제 만료 시간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뭐 미리 빼놓은 만료 시간 정보를 토대로 갱신을 해주고 보내는 게 낫겠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얘를 넘겼을 때 메인 페이지가 하얗게만 나오고 안에 데이터가 안 보여지는 현상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 저기 뭐야 비동기 시간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도 되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다양하게 인증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후에 올리도록 하고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정도나 아니면 이제 커스텀 토큰 뭐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이 앱을 들어오게 되면은 뭐 카카오톡 로그인하기 뭐 그런 거 눌렀을 때 받아오는 그 코드가 있거든요. 유저 코드들. 그거랑 뭐 이메일 주소랑 섞어가지고 커스텀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로그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없이.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오는 것들은 아마도 다른 애들보다는 먼저 영상을 찍게 된다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요거를 연계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단넷 코어에 올라가 있는 API 서버에서 커스텀 토큰을 발급하고 뭐 인증하고 뭐 보여주고 데이터 업데이트 쳐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걔는 이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유튜브에 처음
개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한 영상이 정말 없기 때문에 한번 올려본 거니까 너무 심한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시 10분이네요. 오늘 저 펜션 가야 돼 어떡하지? 진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